네, 반갑습니다. 복잡하기만 한 시장의 핵심을 아주 명쾌한 그림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말 그대로 포성이 가득했던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의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딱 이런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 기업들 실적 전망은 계속 올라간다는데 왜 내 계좌는 그대로일까? 정말 답답하시죠? 이 역설적인 상황, 그 원인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 길을 밝혀줄 지도는 바로 이 하나증권 리포트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금 시장을 뒤덮고 있는 안개를 싹 걷어내고 아주 명확한 투자 경로를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 시장을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진짜 원인이 대체 뭘까? 그 본질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시장은 한마디로 시계 제로 상태였죠. 보시는 것처럼 미국 3대 지수가 전부 하락했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유가를 끌어올리면서 잠잠해지나 싶었던 인플레이션 공포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경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란 기대를 확 꺾어버린 거죠. 결국 시장은 방향을 잃고 짙은 안개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역설인데요. 리포트를 보면 이런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미래 이익 전망치, 그러니까 EPS 컨센서스는 오히려 계속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니, 회사가 돈을 더 잘 벌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데 주가는 왜 정반대로 갔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 할인율에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기업의 미래 이익을 지금의 가치로 바꿔줄 때 쓰는 일종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동 리스크다, 인플레이션이다 해서 시장 금리가 오르니까 이 할인율도 같이 치솟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미래에 100억을 벌 거라는 전망은 그대로인데 그 100억의 현재 가치가 확 깎여버린 거죠. 이게 바로 할인율의 역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할인율의 공격을 피해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곳, 그 피난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리포트는 지금 경제를 두 개의 얼굴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물건들, 이 소비재 수입은 주춤하고 있어. 하지만 오른쪽, 기업들이 공장을 돌리고 투자를 위해 사들이는 기계나 설비, 이 자본재 수입은 아주 견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개인들의 지갑은 닫히고 있지만 기업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진짜 성장의 동력은 B2C가 아니라 B2B, 즉 기업 간 거래에서 찾아야 한다는 신호죠. 그리고 바로 그 B2B 투자 중에서도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 따위는 그냥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AI 인프라, 그리고 미국으로 공장이 돌아오는 리쇼어링,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뒷받침할 차세대 전력망.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핵심 테마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모든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발표, 그게 단순히 더 빠른 칩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AI 공장부터 로보틱스, 통신까지 AI 산업 전체의 판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야심이었죠. 바로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세 가지 거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하나의 공급망으로 딱 연결되는지 보여줍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죠. 그 안정적인 전력을 위해 원자력, 바로 카메코어가 주목받는 거고요. 미국으로 돌아온 공장들은 더 똑똑해져야 하니까 공장 자동화의 대가 로크웰이 필요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꿈꾸는 AI 제국, 더 빠른 통신망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바로 그 지점에서 광통신 기업 코이런트가 기회를 잡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움직일 새로운 전력망을 쫙 깔려면 막대한 양의 구리가 필요한데 그 중심에 프리포트 맥모란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 기업들은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거대한 성장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아이디어는 찾았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가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이번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가치를 볼 때 PER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제 20년 경험상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FCF,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PER이 일종의 인기 투표라면 FCF는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현금이거든요. 2000년 닷컴 버블 때 PER만 보고 꿈에 투자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당연히 지금은 후자가 더 믿을만 하겠죠. 자, 이 차트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던 반도체 섹터의 12개월 선행 PER이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이익 전망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시장의 막영향 공포가 반도체 섹터의 가치를 피로 이상으로 과도하게 깎아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눈에는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로 보이는 지점이죠. 분석을 마쳤으니 이제 미래를 대비해야겠죠? 예측이 아니라 확률에 기반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영역이죠. 제 20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026년 하반기는 크게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시장의 관심이 다시 진짜 성장주로 돌아오는 체제 전환 시나리오, 이 가능성을 60%로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상황,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확률도 한 25% 정도는 열어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지정학적 충격이 터질 가능성도 15%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죠. 만약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 즉 체제 전환이 현실화된다면 시장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에게 보상을 해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B2B 성장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 20년 실전 경험으로 볼 때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진입과 탈출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순간 모든 계획은 무너지거든요. 원칙은 그 감정의 폭풍우를 막아주는 유일한 방파제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제가 실제로 운영할 2분기 액션 플랜입니다. 리쇼링 테마의 핵심인 로크웰과 AI 시대의 전력을 책임질 카메코, 이 두 종목은 분할 매수로 꾸준히 비중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경우는요, 개별 종목의 변동성보다는 시장 전체의 저평가 매력을 온전히 담기 위해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싹 모아놓은 SMH ETF로 대응할 겁니다. 엔비디아는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더 담아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오른쪽에 있는 손절 원칙입니다. 시장이 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를 대비한 보험 같은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원칙만큼은 기계적으로 지킬 겁니다. 오늘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시장은 예측의 무대가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시장의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길이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어떤 첫걸음을 내디딜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